어머니 제발 이제 제 냉장고 막 열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뭐라 했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냉장고도 허락받고 봐야 한다는 거냐? 진아야, 엄마가 그냥 반찬 상태 보시려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예민할 일이야? 반찬뿐만이 아니잖아. 우리 집안 사정 모두 나한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셨어. 내가 너희 살림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냐? 진아야, 제발 그냥 엄마 좀 이해해드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진아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은 일상이죠. 여든을 넘긴 시어머니 홍말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어요. 진아는 멸치를 우린 국물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 이성호는 벌써 세수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진아는 성호의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오시면 좋겠는데. 성호는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냥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성호는 시어머니 편만 들 테니까요. 오랫동안 늘 그랬거든요. 진아는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미리 준비해둬야 했죠. 성호가 출근하고 난 뒤 진아는 냉장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빠진 게 없나 살펴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만들어둔 콩나물 무침이 반 정도 줄어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진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콩나물 무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야, 나왔다. 시어머니 홍말자의 목소리였어요. 진아는 재빨리 앞치마를 털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우리 성우 아침은 잘 챙겨줬니? 말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죠. 진아는 뒤따라가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말자는 냉장고 안을 뒤지며 혀를 찼어요. 진아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맛을 보기 시작했죠. 이 나물은 너무 짜고 이 조림은 간이 안 배었네. 우리 성우가 이런 걸로 어떻게 살아? 진아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말자는 계속해서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내가 성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말자는 자신이 과부로 자식 셋을 키워낸 이야기를 또다시 꺼냈어요. 진아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손맛이 있어야지. 우리 성우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말자는 진아가 만든 김치를 맛보더니 또 고개를 저었어요. 이 김치도 영 맛이 없네. 내가 담근 걸로 좀 가져다 줄까? 진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말자는 자신의 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말자가 돌아간 후 진아는 텅 빈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반찬들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죠. 진아는 천천히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성우가 돌아오자
말자는 또다시 나타났어요. 성우야, 엄마가 김치 가져왔으니까 많이 먹어. 성우는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를 맛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진아는 자신이 담근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는 성우를 보며 씁쓸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맛있게 먹어. 그날 밤 진아는 잠들기 전에 냉장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진아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만들어둔 반찬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성우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우에게 물어보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보, 어제 만든 버섯볶음 맛있게 먹었어? 버섯볶음? 난 못 먹었는데? 진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버섯볶음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우도 먹지 않았다니 이상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진아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가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말자는 늘 맛없다고 하면서도 냉장고를 뒤적거리긴 했거든요.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진아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며느리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주민 김 여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은근히 말을 꺼낸 거예요. 진아 씨, 시어머님이 매일 오시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뵈거든요. 진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가끔 들르세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인데요. 아침마다 오시던데. 참 부럽네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챙겨리울 주시니까. 김 여사의 말에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진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집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며칠 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우리 동네 효부 며느리였죠. 내용을 보니 지난해 집 이야기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동 몇 호에 사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냉장고 검사를 하신다더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다던데 참 안타깝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도 있나? 댓글들도 상당했어요. 어느 집인지 알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하더라.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문제지. 한번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데. 진아는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웃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는 게 더 창피하고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하기도 어렵고 성우에게 이야기해봤자 또 시어머니 편을 들 테니까요. 그날 오후 말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어요. 진아야 있니? 진아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죠. 말자는 곧바로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반찬이 좀 있네. 그런데 이 미역국은 뭐야? 맛이 영 이상해. 말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 성우가 어떻게 힘내겠니? 내가 다시 끓여다 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시간만 버리고.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끓여다 줄 테니까 이건 버려. 말자는 미역국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진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만든 건데. 만들었다고 다 음식이 되는 게 아니야. 맛없는 건 독이나 다름없어. 말자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몇 개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것들도 다 맛없으니까 내가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줄게. 우리 성우 혼자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 진아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자가 자신이 만든 반찬들을 가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니까요. 말자가 떠난 후 진아는 텅 빈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반찬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성우가 돌아왔을 때 진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반찬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왜 우리 반찬을 가져가셔? 그냥 맛없어서 버리신 거 아니야? 성우는 진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아를 의심하는 눈초리였죠. 네가 요즘 반찬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야. 좀 더 신경 써서 해봐.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성우도 믿을 테니까요. 진아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죠. 가정용 CCTV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나왔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죠. 진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시하는 며느리라니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진아는 결국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소형 카메라 하나를 주문했죠.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 진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냉장고 위 선반에 살짝 숨겨두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죠. 진아는 성우가 출근한 후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를 범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정말 반찬이 사라지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조림까지 모든 반찬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어요.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려고요. 말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나타났죠. 진아야, 우리 성우 아침은 먹고 갔니? 네, 어머니. 말자는 곧바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반찬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죠. 어머, 이 콩나물 무침은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그런데 간이 좀 센 것 같아. 말자는 콩나물 무침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성우가 먹을 수는 있겠어. 말자는 다른 반찬들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멸치조림통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내가 좀 가져가서 다시 졸여줄까? 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성우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야? 말자는 진아의 말을 무시하고 멸치조림통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콩나물 무침도 절반 정도 덜어서 가져갔죠.
이것들은 내가 맛을 좀 내서 가져다 줄게. 진아는 카메라가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말자가 떠난 후 진아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말자가 반찬을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역시 그랬구나. 진아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반찬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시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말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진아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반찬을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진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가는 거예요. 진아는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살펴보더니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골라서 가져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진아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죠. 시어머니에게 도둑질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말자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가져간 다음 날 똑같은 반찬을 들고 와서 내가 만들어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아야, 내가 만든 건 너무 맛없어서 내가 다시 만들어 왔어. 우리 성우한테 이걸 줘. 진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만든 반찬을 가져가서 조금 손을 봐서는 자신이 만든 것처럼 가져오다니요. 어머니, 제가 만든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맛을 봐, 맛을. 내가 만든 것과 비교해봐. 말자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을 진아에게 맛보라고 했어요. 진아가 맛을 보니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간이 더해진 정도였죠. 어떻게 맛이 다르지? 네, 맛있어요. 진아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말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돌아왔을 때 말자는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반찬 만들어 왔으니까 많이 먹어. 성우는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진아가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진아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찬을 가져가서 조금 손을 본 것뿐인데 마치 완전히 다른 음식인 것처럼 말하는 성우가 밉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도둑질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성우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진아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말자가 자신의 반찬을 가져가는 모습이 여러 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사라지고 그걸 시어머니가 자신의 작품인 양 포장해서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성우가 역시 엄마 손맛이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속이 뒤틀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진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쪽지를 넣어두었죠. 이 반찬은 성우 씨 것 아닙니다. 어머니 몫이니 알아서 드시고 아들에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진아는 쪽지를 작은 비닐에 싸서 장조림통 맨 밑에 숨겨두었어요. 만약 말자가 이 반찬을 가져간다면 쪽지도 함께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날 아침 말자는 평소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진아야, 우리 성우 출근했지? 네, 어머니.
말자는 냉장고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찬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죠. 오늘은 장조림이 있네. 어디 맛 좀 볼까? 말자가 장조림 뚜껑을 열자 진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쪽지를 발견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그런데 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가져가서 좀 더 졸여줄까? 말자는 장조림통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진아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쪽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뭐가 괜찮아? 우리 성우가 맛없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 말자는 진아의 말을 무시하고 장조림을 가져갔어요. 다른 반찬 몇 개도 함께 가져가면서요. 진아는 말자가 집에 도착해서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황급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진아야, 진아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아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장조림이 좀 짜더라고. 다시 가져왔어. 말자는 아까 가져간 장조림을 다시 들고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죠. 진아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쪽지 보셨어요? 말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쪽지? 무슨 쪽지? 장조림 통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을 텐데요. 말자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었어. 그냥 요리법 메모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께 드리는 메시지였어요. 진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죠. 메시지? 무슨 메시지? 어머니가 매일 우리 반찬을 가져가시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말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 반찬을 가져갔다고? 어머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반찬 가져가시는 거. 가져간 게 아니라 맛없어서 버린 거야. 우리 성우가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 말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진아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제 콩나물 무침은 왜 다음날 어머니 것이라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만든 걸 조금만 손보셔서. 말자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건 내가 맛을 제대로 못 내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몰래. 진아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진아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는 않았죠. 뭔가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매일 와서 반찬을 가져가시고 그걸 본인이 만든 것처럼 성우에게 주시는 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럼 CCTV 영상을 보실래요? 진아가 이 말을 하자 말자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CCTV? 네, 냉장고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말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들켜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너 정말 시어머니를 감시했다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제가 미쳐가는 건지 정말 반찬이 사라지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진아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말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우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회방 놓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진아의 말에 말자는 더욱 격분했어요. 회방? 내가 언제 회방을 놨다고. 매일 와서 반찬에 트집 잡고 가져가서 본인 것처럼 포장해서 성우에게 주시는 게 회방이 아니고 뭐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와 계세요? 성우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어머니와 아내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성우야,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우는 당황하며 진아를 바라봤어요. 진아는 계속 등을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를 도둑 취급하더라고. 나한테 시어머니가 반찬을 훔쳐간다고 그래. 뭐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아는 이제 돌아서서 성우를 마주봤습니다. 여보, 내가 말한 게 맞아. 어머니가 매일 와서 내가 만든 반찬을 가져갔어. 진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우리 반찬을 가져가셔? 성우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아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실망스럽지 않았죠. CCTV 영상이 있어. CCTV? 너 집에 CCTV 설치했어? 성우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된 영상을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말자가 냉장고를 뒤지고 반찬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성우는 영상을 보면서 점점 굳어져 갔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반찬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성우가 말자를 보며 물었어요. 말자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맛없는 걸 버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신 거잖아요, 어머니.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건 내가 다시 만들어주려고. 말자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성우도 이제 무슨 일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거든요. 엄마, 진아가 만든 반찬을 가져가시면 안 되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편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죠. 내가 지금 엄마보다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성우는 더욱 당황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30년 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보다 네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야? 말자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진아는 이런 성우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진아야,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가 매일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가져가고 그걸 본인이 만든 것처럼 포장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진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리고 당신은 그걸 먹으면서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했잖아. 내가 만들었던 건데 말이지. 성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은 거죠. 진아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진아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편을 들기 싫어서 모른 척 했던 거죠. 성우야, 너 정말 엄마를 배신하는 거니? 말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성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엄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몰래 하셨어요? 진아가 말자에게 물었어요. 말자는 할 말이 없었죠. 그건 어머니도 잘못된 걸 아시니까 몰래 하신 거 아니에요? 진아의 말에 말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잘못됐다고 했어.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는 건 필요 없어요.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뭐라고?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저희 냉장고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진아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죠. 성우야,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성우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아 말이 맞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말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 거였거든요. 너희들. 말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성우와 진아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시어머니와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었고 성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도 처음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성우가 먼저 일어나서 나타났어요. 진아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아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는 척했어. 사실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거든. 그런데 엄마와 너 사이에서 편을 들기 싫어서.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보, 난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어서 화난 게 아니야. 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다는 걸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거야. 진아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정말이야?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셨나 봐. 진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성우는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진아가 말렸죠. 내가 나갈게. 진아가 현관문을 열자 말자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들어오세요. 진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진아를 째려보더니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우 어디 있어? 부엌에 있어요. 말자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야, 어제 일은 잊어버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성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로 제대로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한 일인데 뭔 이야기가 더 필요해? 말자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죠. 엄마, 진아 반찬 가져가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가져간 게 아니라 도와준 거라고 했잖아.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아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작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게? 말자가 물었어요. 스티커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죠. 앞으로 저희 냉장고는 어머니께서 열지 마세요.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출입금지? 네, 저희 집 냉장고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냉장고 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말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진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성호야, 며느리라는 게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말자가 성호를 보며 소리쳤어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아 말이 맞아요. 뭐라고? 저희 집 냉장고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성호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써버린 거였거든요. 너 정말로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엄마. 성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소리쳤습니다. 좋아. 알겠어. 앞으로 너희 집에 발도 안 들여놓을 테니까. 말자는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놔. 나 같은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며. 그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진아와 성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비밀번호 바꿔도 될까?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진아는 휴대폰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죠. 여보, 앞으로 어머니가 더 화내시면 어떻게 해? 그건 내가 해결할게.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 거야. 성호는 처음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진아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이웃 주민들을 마주쳤어요. 김 여사가 말을 걸었죠. 진아 씨, 오늘은 시어머님 안 오시나 봐요? 네, 오늘은 안 오세요. 그래요? 어제는 환한 표정으로 나가시던데. 김 여사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진아는 대충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말자가 이웃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다닐지 몰랐거든요. 과연 말자는 옆동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어. 30년 동안 정성껏 돌봐줬는데.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말자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 집에 매일 가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며느리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건 안 통해요. 이웃들은 오히려 진아를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말자는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죠. 그날 저녁 성우는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우가 어머니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말자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왜 왔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말자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는 네 아내 얘기 듣기 싫어. 엄마, 그동안 진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우의 말에 말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시어머니가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엄마. 간섭이라니. 내가 우리 성우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말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58살이에요.
언제까지 엄마가 제 밥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진아는 정말 오랫동안 충분히 잘해왔어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너 정말 저 여자한테 홀린 거구나. 홀린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비겁했는지. 성우의 말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아내도 지켜야 해요. 지킨다고? 나한테서 지킨다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공간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니. 말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나? 성우는 어머니의 변한 목소리 톤에 놀랐어요. 평소의 강압적인 태도와는 달랐거든요. 엄마, 잘못했다기보다는 방법이 좀 그랬어요. 나는 정말 너 걱정해서 한 건데. 말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용인할 수는 없었죠. 엄마의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진아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말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사실 자신도 며느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라니? 진아가 만든 음식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는 열지 마세요. 성우의 말에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해? 아들 챙기는 재미도 없이? 엄마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시거나. 그런 게 어디 재미있어. 말자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우는 어머니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엄마, 진아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미안하다고? 네,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드렸잖아요. 말자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좀 어렵다. 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면은 여전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앞으로는 냉장고 열지 마세요. 그것도 좀. 엄마. 성우가 조금 강하게 말했어요. 말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죠. 알겠어, 알겠다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 말자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성우는 어머니가 약속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진아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약속하셨어? 응, 앞으로는 냉장고 안 열겠다고 하셨어. 진아는 반신반의했어요. 말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아. 어머니가 냉장고만 안 건드리셔도 감사해. 진아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사실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간섭받지 않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말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아는 평온한 아침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어머니 안부는 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성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자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시무룩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뭘 잘 지내? 아들도 며느리 편 들고 여전히 서운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죠. 엄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가서 뭐해? 냉장고도 못 열게 하는데. 말자는 투덜거렸지만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놀러 오세요. 진아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진아가? 네,
진아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린다고 하던데요. 성우는 진아를 살짝 보며 말했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정말? 말자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네, 내일 오세요. 그럼 한번 가볼까? 말자는 마지못해 하는 척했지만 사실 며칠 동안 아들네 집이 그리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진아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가 오시면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진아야. 성우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배려해 주니까요. 그날 밤 진아는 내일 무엇을 만들어 드릴지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말자는 조심스럽게 아들네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그냥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진아가 문을 열어줬어요. 말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응, 성우 있니? 회사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진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말자는 거실에 앉으면서 냉장고 쪽을 힐끗 봤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말자는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아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래. 말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냉장고 쪽으로는 가지 않았죠. 잠시 후 성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셨구나. 응, 왔어. 말자는 아들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진아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말자가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특별히 만든 된장찌개까지. 어머니, 맛보세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자는 갈치조림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말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간도 적당하고. 말자는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진아는 속으로 안도했죠. 어머니, 된장찌개도 드셔보세요. 말자는 된장찌개도 맛봤어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성우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진아의 음식을 인정해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말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아야, 네 어머니.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말자의 말에 진아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 좀 어렵지만 말자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죠. 괜찮아요, 어머니. 진아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앞으로는 냉장고 열지 않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 대신 가끔은 와도 되지?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성우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진아야, 내가 앞으로는 집에서 반찬도 만들어 볼게. 성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진아와 말자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여보가 요리를? 응, 그동안 너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내가 도울게. 성우의 말에 진아는 감동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성우야, 남자가 무슨 요리를. 말자가 반대하려고 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게 맞아요.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심을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말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가끔 놀러 왔지만 냉장고는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아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트집 잡지 않았죠. 성우도 약속을 지켰어요. 주말마다 진아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여보, 이 양파 썰기 어때? 좋아. 많이 늘었네. 진아는 성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날 말자가 놀러 왔을 때 성우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내왔어요.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성우가? 말자는 놀란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맛봤어요. 어머, 맛있네? 정말요? 응, 진짜 맛있어. 말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어요. 냉장고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새벽부터 전전긍긍하며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성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요. 말자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몰래 반찬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자는 며느리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진아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성우는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법을 배웠고요. 여보, 내일은 뭐 만들어 볼까? 갈치조림 어때?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좋아. 같이 만들자. 진아와 성우는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앞에는 여전히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그런 부부를 바라보며 혼자 웃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만든 음식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냉장고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